말씀을 드릴게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나를 썼던 톨스토이 그 인생록에 대해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현재라고 하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지요. 지금 내가 혹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본의 유형은 보면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자본이었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본이 여러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형의 자본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형의 자본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수요익을 내기 위함이죠. 그러나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유형의 자본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시스템 소득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시장 경제 체제가 바뀌면서 빈상가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것이 로망이 되어가고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버, 인스타, 페북 이런 것들의 로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이 많이 형성되어야 이렇게 부자의 길로도 접어들게 됩니다. 즉, 인적 자본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자산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은 이미지 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네만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벌이나 운이 아니라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섬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 리더십이란 리더가 파트너를 위해 군림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파트너들을 섬기고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리더십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역할은 첫 번째로 보면은 비전 제시입니다.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는 파트너에게 월 1억 버는 임페럴 마스터가 되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로 뻗어가는 원 마케팅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꿈을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트너를 임페리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임페리얼은 아니지만요. 우리 회장님도 월 1억을 줄 돈이 없었지만 파트너들에게 월 1억을 주겠다고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상부려 언상이라 내년도 표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되겠습니다. I'll make you imperial.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역할은 조정자입니다. 우리는 진입비, 월간 유지비 등이 없어서 애터미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부업자들이 많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원자의 역할입니다. 파트너가 애터미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섬김 리더십의 특징을 보면 그랜리프 서번트 리더십 연구소장인
레니 스피어스는 섬긴 리더십의 특징을 1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청인데 경청은 서번트 리더가 갖추어야 가장 우선적인 덕목입니다.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께서는 세미나 때 보면 자기 직급보다 낮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노트에 빼곡히 적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험으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나보다 경험이 적을 텐데 그런데도 그분은 겸손히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도 좀 본받고 싶습니다. 리더십의 특징 두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파트너들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건데요. 파트너들의 고민과 아픔, 어려움, 이런 괴로움 등에 대하여 감정을 가져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파트너가 없어서 백만갑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파트너의 파트너가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의 파트너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콜드 컨택하러 갑시다.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치유인데요. 파트너들을 위로하고 지원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도록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애터미 일로도 힘들 수 있지만 그 외의 일로 주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지. 주변 환경에 대해 파트너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깊고 넓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애터미 회사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책을 내어놓고 있잖아요. 그 회사의 변화에 리더가 빨리 알아차리고 전개 나가면서 파트너들에게 알려준다면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더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쇼핑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백화점도 문을 닫는 이렇게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진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물건을 사는 대상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힘을 더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내 사업의 속도는 신뢰관계 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섬긴 리더십의 특징 다섯 번째, 설득. 의사결정을 할 때 설득해서 공감을 얻고 동의를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리더였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는 누구나 쉽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의 핵심을 파악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덮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견지명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이 사람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견지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관심과 연구와 노력과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증진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에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면 다른 정보는 없애거나 뒤로 감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뇌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의 뇌란 무엇일까요?
내가 한 달에 1억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매일 외치고 인생 시나리오를 외칠 때 나의 내 구조가 1억 버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애터미로 가득하면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애터미로 시스템 소득을 위한 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바란다면 내 머릿속에는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의 육감이 작용해서 시대를 내다보는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섬긴 리더십에 있어서 또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데요. 파트너들을 그 조직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잘 관리하며 지원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굴림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파트너들의 개인적 성장이나 직업적 전문성의 성장,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육과 파트너의 컨택 지원,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헌신의 모습은 우리 애터미의 경영 철학이 우리 비즈니스 구조에 딱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원처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서며 겸손히 섬긴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파트너들을 위한 헌신은 이어질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특징 보면 공동체 형성인데요. 서번트 리더는 직장을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속화되었습니다. 역지사지 그리고 상호 존중으로 인한 그 유대감이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위한 조성 형성에 많이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는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달란트를 개발을 해서 재심을 합력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 우리 그 조직이 더 잘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그룹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스 센터 사장님들께서 이러한 그러한 성공적인 그 리더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에이스 센터는 모범적인 성공 조직으로 우뚝 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석 사장님,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김정석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내내 저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한 분이 생각났어요. 바로 우리 애터미 회장님. 회장님이 정말 계속 생각났는데요. 또한 들으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는 아직 제가 리더로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면서 또한 듣게 됐습니다. 오늘 김정숙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나누고 싶은 것 또한 1분 스피치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성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모자라는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희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요.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고 정말로 재구매가 일어날까? 진짜로 좋은 제품을 팔까? 진짜로 싸게 팔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지만 예, 제가 한 1, 2년 검증해 보니까 진짜 정직한 회사다.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림 없이 애터미에 대한 나의 성공의 도구로 예,
팀을 형성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애터미를 통해서 100명의 파트너를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후원 육성하고 싶은 그런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yok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서상진이 아직 한참 멀었다. 저 역시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아직까지 오토 판매사 클럽에 입성은 하지는 않았지만 오토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나랑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반드시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 길은 내가 반드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성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스피치 할 때마다 100명의 성공자를 만들겠습니다. 이 VD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 VD대로 생생하게 꿈꾸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오토 세일즈가 세미 세일즈가 아닌 오토 세일즈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스피치 해주실 분?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우 사모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주옥 같은 강의고 PPT여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돌려보면서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내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세미나를 다 하고 다녔잖아요. 회사 소개, 마케팅 플랜, 제품 소개, 비전, 이거를 말레이시아 때부터 인도네시아 쭉 돌아가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세미나를 쭉 하면서 혼자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파트가 바로 마케팅 플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플랜은 그냥 사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2줄 하는 거, 무한공유, 무한누적, 글로벌 원 서버, 30만 하면 얼마, 70만 하면 얼마. 사실 그 정보를 전달하기만 되는 부분이라서 뭐가 어려울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마케팅 플랜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도대체 내가 전달하는 이 마케팅 플랜을 저 사람들이 듣고 비전을 느낄까? 그게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똑같은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우와, 대박. 와, 대단하다. 나 저런 마케팅 플랜이면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을 전달하는 게 바로 리더잖아요. 나잖아요. 그냥 애터미의 정보를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앵무새처럼 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마케팅 플랜을 설명은 하고 정보 전달은 하겠지만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마음에 울림이 있을까? 그 부담 때문에 의욕이 떨어져서 그냥 진짜 앵무새처럼 전달만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의욕이 떨어지면 사실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상관없잖아요. 애터미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터미 자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욕이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을 정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노하우는 일단은 마케팅 플랜이 내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보는 거.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이거를 비전을 느낄지 그거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가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내가 지금 당장 뭐 마케팅 플랜을 A부터 Z까지 진짜 뭐 눈에 선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너무 생각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내가 생각이 들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고민 없이 계속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단계 다음에 2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이 완전히 눈 감고 잠꼬대로도 나올 때까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사실 제가 다녀보면은 그룹별로 꽂히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나라별로도 그렇고요. 물론 예를 들면 필리핀 전체가 다 이 파트에 꽂히더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때는 오토 판매사, 월 200만 원 연금소득 해야지 더 꽂히고, 월천 하면은 오히려 안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는 월 200만 원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애게 2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월 1000 이래야지 꽂혀요. 근데 또 월 5000 그러면 또 안 꽂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경험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꽂히는 게 있구나,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그룹, 저 그룹 아마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 그룹이다. 그러면은 사실 공무원분들은 월 200의 연금소득은 갖고 있지만 그분은 이미 가졌으니까 원래 우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 200 연금소득 있으신 분은 그걸로 애게 이걸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지? 그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애터미로 월 1000 연금소득 그 부분 또 말씀드리면 또 꽂히고, 이렇게 각자의 비전 보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 2단계 부분을, 내가 만약에 마케팅 플랜을, 일단은 첫 번째는 마케팅 플랜을 잠꼬대처럼 술술 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는 혼자 연습하는 거랑 또 다른 모르는 분들 앞에서 연습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고, 그다음에 2단계, 내가 설명하는 이 마케팅 플랜을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비전을 볼 수 있을까? 또 고민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 김지용 사모님 그 내용 중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올 200의 연금성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저는 올 200이고 지금은 이제 물론 최종 목표는 올 1억이지만 지금은 올 1000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각자의 그런 꽂히는 부분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또 1분 스피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와 오늘 강의 듣고 나눠주실 분 한 분이 네,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욱입니다. 저도 오늘 김종숙 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진짜 귀가 쫑긋하면서 집중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포스가 확 느껴지면서, 김종숙 사장님, 이렇게 강의 하시는 거 여러 번 봤는데, 매번 물론 잘하시지만, 오늘 강의 유독 좋았어요. 우리 남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번 저기, 동영상 올라오면 한번 다시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또 배은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되면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이 김종숙 사장님 말씀하신 거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거기 경지까지 가는 게, 이게 지금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거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정말 강의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터미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좀 무시했죠.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이 많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줄곧 우리 아들 때문에 동네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샤타를 올렸다 내렸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다가 이제 옷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진짜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게 내 밥줄이구나, 이것만이 내 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 애터미 정보를 들으니까, 이거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도 역시 애용을 안 해봤잖아요. 사용조차도 안 해봤잖아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 청량리에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말하자면 사무실 이전하는 거를 축하해주러 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비전을 봤죠.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승급식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까지 조금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우쭐한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는데 그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이 확 들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올 때까지 전철 안에서 막 하염없이 눈물 흘렸어요. 10억 기부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와닿았다. 10억이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이 확 왔다기보다는 그 아까운 10억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아낌없이 그냥 나와 같은 비주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하면서 탁 기부를 하는데 비주류가 난 거예요. 비주류가.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도구가 이거 애텀이라면은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서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부하고 싶다, 남하고 나눔하고 싶다, 뭐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밥줄이 놓고 있지 못하는 꼭 잡고 있어야 되는 우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도구가 애텀이라니까. 이게 그냥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 시작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또 비전을 이렇게 그때 이렇게 감동을 받았지만 그게 정말 뭐 열정이 쏟아져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빠지지 않고 세미나 다녀오고 미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진짜 나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제가 저기 임페리얼 마스터님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회장님만 쫓아다니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임승택. 저기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해요. 그것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운전 중에 하시는 거라 멈추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경호 사장님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애용을 할 터인데요. 뭐,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 중에 정말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약간 그런 제품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더라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육관왕 제가 도전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예, 제가 하나 제품 감동받은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너지 앰플 0번. 예, 0번 억수로 좋습니다. 0번. 예. 0번은 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예. 그 수분이 그냥 들어오는데요. 예전보다 더 좋았던 건 스킨 부스터를 동시에 무조건 이제 쓴다. 예, 스킨 부스터 사놓고 그냥 집에 궁으로 돌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서상진이, 야, 뭐 돈 없다 샀더니, 야, 이게 뭐라고. 예. 아이, 사놓고도 그거 놀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스킨 부스터 그냥 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챙겨온다는 게 깜빡 안 챙겨왔네. 예, 들어 보이지를 못하겠네. 예, 꼬박꼬박 챙기고 댕기겠습니다. 예, 시너지 앰플, 예, 한 달간 피부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요. 0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서산 사장님 어떻게 저랑 마음이 맞으셨네요. 저도 시너지 앰플 0번 지금 쓰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정말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저한테는 이 건조가 이제 굉장히 제가 악건성이었는데 애터미 화장품 쓰면서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올 겨울 유독히 더 건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이 시너지 앰플 0번이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톡톡 터트리는 이렇게 롤링하면서 터트리는 그것 느낌도 재밌고 또 스킨 부스터 같이 쓰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또 스피치 하고 싶은 게 지난주에 지은 사장님이 그 스킨 부스터로 딥클린저
했을 때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나온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써보겠다고 지난주도 제가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썼어요. 정말 화이트헤드 나오더라고요. 네, 손으로 이렇게 롤링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딥클렌저를 스킨 부스터로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스킨 부스터 너무 좋습니다. 또 제품명 나눠주실 분? 네,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지은 사장님부터. 네, 자꾸 밀리네요. 저는 리치바디 크림이랑 썬로션을 지금 애용하고 있거든요. 뭐 다 애용하지만 그중에서 꼽으라고 하면은 일단 리치바디 크림은 지금 겨울에 누구한테 권하기도 너무 좋고 향도 좋고 그리고 보습도 정말 최고예요. 그 시어버터 25%는 거의 없거든요.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그래서 시어버터 함량이 많다 보니까 이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데다 두면은 좀 묽어지고 그리고 또 기온이 낮은 곳에 있으면은 또 꾸덕꾸덕한 치즈크림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어떻게 뜰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서도 재밌고 그리고 써보면은 확실히 너무 촉촉해요. 원래는 이제 바디크림이니까 몸에다 바르는데 이제 수시로 바를 수 있는 거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덜어서도 가지고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핸드크림 또 좋지만 저는 특별히 더 손이 너무 건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짓 이렇게 하면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또 향도 나고 또 촉촉해 보이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크리스탈 무슨 기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은은한 광이 입혀지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흡수력을 높이고 그래서 그 기술 때문인지도 바르고 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약간 이게 광이 나는 느낌, 이게 뭔가 덮여진 느낌, 막이 씌어진 느낌이 들면서 광택이 살짝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로션은 그 무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자차의 특징은 이제 뻑뻑한 느낌과 그리고 약간 건조하신 분들은 건조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징크 옥사이드 100을 씀에도 불구하고 되게 발림성 좋고 촉촉한 썬로션을 로션 타입으로 구현했다는 거. 제가 아는 고객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징크 옥사이드 100이면은 그거 엄청 뻑뻑할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갖고 와서 발라드리니까는 정말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정말 좋은 원료를 쓰는 거다. 가장 좋은 원료를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그 등급이 다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비싼 원료를 쓸수록 얘가 이렇게 뻑뻑하지 않고 더 발림성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서 역시 애터미는 그냥 믿고 쓰면 되는구나.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히려 그쪽에 전문적인 분들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로션도 용량이 180ml 징크옥사이드 100%가 28,800원이고 리치바디 크림도 꽤 용량이 큰데 그 정도면 올리브영에서 한 3,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3,800원이니까 너무 가성비도 좋고 소개해드리기도 좋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너무 잘 애용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리치바디 크림은 저희 둘째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이제 아토피여가지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제대했는데 군에 있을 때도 사계절을 이 리치바디 크림을 발랐어요. 그러면 이제 등 같은 부분은 후임한테 항상 발라달라고 한대요. 그럼 주변에 있는 이제 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 향 너무 좋다고 이게 무슨 향이냐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리치바디 크림은 정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 제가 발라주거든요 등을. 근데 등이 전에는 굉장히
건조한 게 확 느껴졌는데 지금은 정말 부드러워요. 얘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나 할 정도로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리치바디 크림은 피부 건조한 친구들한테 또 어르신들 꼭 이게 권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품에요. 혹시 네, 있으신가요?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스킨 부스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주은이가, 딸이 비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축농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 옆에 보면 부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도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팥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정도 돌려가지고 그 위에 올려두면 어쨌든 따뜻하게 만들면은 이제 여기가 염증이 줄어들고 녹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게 이제 식잖아요, 서서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식으면은 효과가 없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여기가 빨개져 있어요, 늘.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이도 되게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아자몰에서 샀는데, 그것도 너무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킨 부스터 그 딥클렌저를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아, 내가 저거를 왜 생각을 못 했을까. 그래서 그 열감 있는 걸로만 해서 온열 모드로만 해서 이제 코 한쪽하고 또 한쪽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전에 해줬더니 되게 시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깜빡하고 안 해줬더니 엄마 왜 그거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염 있으신 분들 뭐 팥주머니도 올려놓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고 많이 하고 물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사실 물 마시는 거는 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마시지도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거 따뜻하게 하는 거 여기 부비동 양쪽 부비동에 올려놓으면 좋은데 온도가 딱 맞아요. 스킨 부스터 온도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 최대치로 해서 진동까지 주니까 가래까지 더 잘 떨어지고 잘 나와요. 그 코에 있는 부분에 있는 가래까지. 그래서 제일 강한 온열 모드로 해서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하니까 저희 주은이가 엄청 시원해 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스킨부스터 축농증 있으신 분들 너무 좋은 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는요, 어느 게 딱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여기 애터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세미나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제가 투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애터미에다 더 비중을 주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또 이렇게 미팅에도 참석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세미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 뭐 처음에는 부업과 세미나를 안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은희 사장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이게 이러니까 어머 그 좋은 세미나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좋아. 원데이 세미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요. 우리 이 에이스 센터 이렇게 연합 미팅도 좋고 또 이렇게 라인 미팅도 좋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미팅도 좋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미팅들 줌 미팅을 포함해서 이런 미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시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나오시기도 했고 관심이 있으시기도 했는데 세미나에 초대해서 세미나만 몇 번 들으시고 비전을 보고 뭐 열정이 있어서 이러시다가 이 줌 미팅이나 이런 이렇게 에이스 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런 연합 미팅이나 이런 것들 안 들어오시고 여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금방 열정이 식으시고 지속적으로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좋고 주관하는 우리 회사 측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라인 미팅이라든가 이렇게 줌 미팅이라든가 이렇게 현장 미팅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이제 어느 미팅이 좋다는 것보다도
꼭 빠지지 않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시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도 이런 미팅에도 적극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아니 저도 이제 뭐 제품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했잖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지나가다가 이 향기가 뭐죠? 너무 좋아요 해서 라벤더 향기를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남자분이 그랬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딱 쓰시면서 이 향기 향수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향수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죠? 이거 향 굉장히 좋으네요. 이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남자분 이렇게 연세 드신 분 한 뭐 50줄 넘으신 분이 50에서 한 60 되시는 분이 그렇게 지나가다 모르는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 그러면 뭐 지인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굉장히 향기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거 라벤더 향기 은근히 나면서 나중에 사라지는데 살냄새 비슷하게 나는 걸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남성분이 특히 인위적인 거보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살 겁니다. 이걸 왜 사냐면요. 제 나이가 이제 64살이니까 우리 이 정도 되는 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 있어요. 볼살이 처진다. 이게 뚝불이 내려온다. 이렇게 뭐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긴다. 이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여기 애터미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톡스를 맞는다든가 뭘 이렇게 필러를 넣는다는 걸 거부를 하세요.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요. 저도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고심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몇 분한테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했냐면 이미 써보신 분들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무슨 라임 리프팅 그죠? 그거 있죠? 이렇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 13만 8천 원짜리인데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침 형태로 돼 있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탁 붙이고 주무시고 아침에 떼었을 때 좀 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좀 팍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신 분들에 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장에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비싸서 못 쓰는 거지. 그거를 쓰면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보톡스 맞은 것처럼 빵빵해져요. 요게 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12월 말 전에 이걸 꼭 사가지고 이 볼 처짐이 여기 지금 여기 잔주름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만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진짜 지속적으로 10,000원씩을 투자해서 하루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이걸 꼭 후기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경호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살 겁니다. 딱 말을 했을 때 속으로 라임립부터 네, 요즘 계속 외치고 다니셔가지고 네, 꼭 구매하셔서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책가 VOD 미팅과 세미나 제품 전달 사업 설명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치 해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마지막 세미나였던 토요일 그 양재 세미나에서 임난영 맞나? 맞나요? 임난영 스타마스터님. 그분이 이제 Y 애터미를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마케팅 플랜을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라인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도 글로벌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소개와 그리고 인맥 파기, 정말 사람들의 인맥을 계속 파고 정말 내려가도록 계속 땅굴 파듯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은 라인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그 밑에 라인이 계속 생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인맥은 한정적이고 스폰서의 인맥은 이미 다 떨어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파트너들의 인맥을 파야 되는데 그 파트너분들도 인맥이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은 분일지라도 한 사람, 한 분, 그분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한테도 혹시 뭐 입심이 있다거나 뭐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있냐.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있는데 하면서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되게 먼 곳에 지방에 막 이렇게 과수원을
속으로 쑥 들어가야지 가수원을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길이 정말 평탄하지 않은 길인 거예요. 막 그 여자 혼자서 그 먼 곳을 그리고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주기적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간 결과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의 인맥 중에 글로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벌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진짜 글로벌이 답이다. 글로벌로 가야지만 이 라인이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받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진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모시고 나올지를 모르는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 맞아. 애터미는 되는 거지. 애터미는 내 능력이 아니지. 내 인맥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끝에 그분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하라고 그냥 just do it. 그냥 생각이 많고 뭐가 많고 그냥 김연아를 그 사진을 띄우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시절 때도 자기가 이렇게 멘탈이 강하고 그냥 흔들림 없이 어떻게 실전에서 이렇게 강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연습을 정말 게을리지 않고 하는데 그냥 항상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실전이 연습처럼 내가 연습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라이벌 선수에 굴하지 않고 멘탈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라인 뭐 다른 누구 막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그냥 했다면 된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최선을 다했는가도 점검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되게 아쉬운 거는 그 토요일 세미나가 VOD로 나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거기 속에서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건의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토요일 그때 임남경 스타마스터님 와이애터미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때 꽂혔던 부분은 그분이 이제 말하는 대로 다 되더라고요. 뭐 중국에 가고 싶다. 중국 했더니 중국 파트너가 나오고 이렇게 그분이 말하는 대로 다 되더라고요. 우리 내년 사자성어가 만상불여언상이잖아요. 내가 내 밑에 어떤 파트너가 나오길 원하는지 어떤 나라가 나오길 원하는지 그거를 내가 입으로 계속 주저리 하다 보면은 예, 그게 현실로 된다. 그런 확신을 얻는 저한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스피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또 오늘 육관을 하시겠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하신 분도 이렇게 손가락이 느려서 말씀 안 하시는지 네, 스피치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예, 누가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액션 5. 네, 빨리 눌러주십시오. 네, 제가 뭐 지목할까요? 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아, 네, 서장기 사장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현숙 팀장님,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 되는데? 들리려나?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하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오늘 우리 김종숙 사장님 이 강의나 스피치를 할 때마다 저는 좀 놀래요. 첫째는 진실성, 둘째는 그 꾸준함, 그런 걸 듣고 느껴져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좀 그래도 이제 사업을 몇 년 했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느낌을 볼 때 우리 에이스 센터는 정말 소망이 있다. 청신호다. 젊다. 사실 우리 그 사업자, 파트너 사업자 사장님들이 사실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젊은 분들보다 사실 나이가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저를 위시해서. 그런데도 하시는 걸 보면은 젊다. 우리의 그 사업 모든 면이 젊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세미나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는 꼭 저희 팀들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도 저희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오늘 이제 그 여러 사장님들의 그 이제 사업 그 스피치를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이지 모든 면들이 물론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스피치 아니 세미나를 다니면서 배운 거지만은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지냐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천 우리 팀들은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더 서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뿌듯하면서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시작이다. 우리 부천팀은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도전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사업하면은 사실 그냥 안주하면은 그 자리에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도전하면은 뭔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님들 올 한 해도 정말이지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 한 해는 꼭 본인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또 꿈꾸는 그런 모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우리 마지막 줌이잖아요. 네, 마지막 1년 스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인 사장님, 뭐 아까 육관왕 중에 또 하실 말씀. 네, 육가랑 도전했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저도 묶어서 하면은 네, 육가랑 되겠죠. 빙산이 1%만 보이잖아요. 99%가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정현석 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열심히 우리 세미나 다니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1등으로, 예, 정말 우리 에이스 센터가 애터미의 리더 1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 잠겼던, 그게 전부 다 이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확 깔린 것 같아요. 이게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걸 막, 옛날에 막 들었던 것도 또 다시 생각이 나고,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막 떠오르고, 동영상에서 봤던 게 막 떠오르고, 확실히 이제 우리 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만들어지고, 우리 부천팀들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데요. 계속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확신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잠재되었던 그런 99%의 능력이 2025년에는 확 피어오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2024년 우리 에이스 센터 마지막 줌 미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줌 미팅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스피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스피치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스피치 안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할 때 이 스피치 하는 거를 정말 어려워했거든요.
이 음소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제하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도 애터미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성공의 한 걸음이 스피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줌 미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요. 네. 네, 제가 마지막 스피치로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분발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을 내어주시나요? 이렇게 쉽게. 저는 최근에 자꾸 제 알고리즘에, 검색하는 알고리즘에 계속 그게 뜨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 회장님이 항상 세미나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들이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유명하신 강사분들, 이분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그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입으로 자꾸 얘기를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 된다, 아자아자 이러고, 그리고 어딜 갈 때도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그거를 외치고 갈 때랑 안 외치고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찬 사장님이랑 로드를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내가 성공 안 하면 누가 하냐.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난 한다. 이러면서 또 외치고 나갔죠. 근데 그날 로드를 하는데 정말 두 분이 가입이 됐거든요. 두 분이. 새로운 사람 두 분이. 근데 한 분은 카페 사장님이고 한 분은 샐러드 가게 사장님이신데 두 분 다 젊은 분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경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꾸준히 간 것도 있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가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요하게 젊은 분인데 해모임 "사장님 어머니만 선물해 주시지 마시고 본인도 해모임 드셔 보셔라.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이럴 거면 가입하고 이용하셔라." 이런 말도 본인이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도전의 효과가 아닌가. 도전을 할 때 우리가 더 용기가 생기고 '아 부딪혀 보자. 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그런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냥 되뇌 있는 거. 제가 뭐 그렇다 할 성공자는 아닙니다만 벌써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지 고민되지도 않고 그리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나는 끝까지 간다. 그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그냥 자신감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냥. 뭐 붙여주실 분은 붙여주시고 안 붙여주실 분은 나한테 피해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시는 거겠거니 그냥 나는 돌아다니기만 하는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외쳤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 사실 누군가가 갖춰줘서 도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상진 사장님도 아시겠죠. 갖춰져서 하는 도전은 그건 도전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게 도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전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도전을 해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에 다가가서 모두가 서상진 사장님 말처럼 그 리더스 클럽 다들 입성하는 목표로 해서 우리가 월천댁이 돼서 정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도전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 될 거다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돼버리더라고요. 약간 막연하게. 근데 이번 우리가 도전하면서 이건 단기적인 목표고 분명히 성적을 내야 되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더 움직이게 되고 더 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팀장님들도 내년에는 무조건 우리 에이스 부천팀은 도전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애터미의 꽃은 도전입니다. 네, 도전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내년 이제 의지를 다지면서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애쳐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다들 해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이니만큼 음소거 해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거겠죠? 네, 행사사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사원 준비. 자, 사원 시작. 영혼을 소유하며 생각을 사랑한다. 믿음의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아자, 삽니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